예, 안녕하세요. 넥시 브랜드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라켓 제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 주셨고 또 댓글들도 호기심에 넘친 여러 댓글들을 많이 받고요. 조금 힘을 얻어서 영상 두 번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사용자분들이 아주 좀 어려운 댓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댓글들에서 답변을 달고 있는데 국내에 계신 분들도 라켓 제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는 좀 응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브랜드 운영자로서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만큼은 제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브랜드 운영자의 입장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답변들을 충실히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티카 러버 PPL입니다. PPL.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끝냈기 때문에 뒷면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지금 최종본이 아니네요. 지금 최종본 디자인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카 러버 준비하고 있고요. 쿠거는 출시된 라켓이고 주세형 라켓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PPL 광고였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합판으로 라켓을 만드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뒤이어서 그러면 어떠한 목재 소재가 중심층에 좋은가, 또는 가장 최종적인 겉면 소재로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층은 어떠한 특성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우선은 목재를 단판으로 잘랐을 때는 이런 자른 결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자르게 되면 옆으로 가면서 쪼그라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가운데서 옆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목재들이 변형이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어느 한 곳이 움푹 파인다거나 또 갈라진 현상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재들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합판을 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목재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건 영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국문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영문 자료들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텍스트에 들어오시면 영문 자료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목재는 수축과 변형이 일어나고 그런 수축에 의한 변형들을 막기 위해서 합판을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제 합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목재를 자르긴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르는 데는 크게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하자고 하면 정목과 판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목은 보시는 것처럼 되도록이면은 그 결에 대해서 결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르려고 애를 쓰는 게 정목이고요. 이것은 이제 가로질러서 자르면서 그 널결이라고 하죠. 널결.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형과 만모가 크지만 무늬가 아름답기 때문에 장식재로서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형태는 합판 소재로 좀 적합하겠죠. 여러 개를 겹치면서 합판으로 쓰게 되면 이런 변형과 마모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목의 경우는 단판으로 쓸 때는 정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히노키 라켓들 같은 경우는 정목 상태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목도 제가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플레인 손, 리프트 손, 쿼터 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넥시의 중심층 소재로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무가 사실 이 나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한국의 나무는 이렇게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영어 이름으로는 이제 킬이라고 많이 부르죠. 통칭 비킬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한글 이름으로는 이제 오동나무죠. 오동나무는 작업성이 우수하고 일단 옹이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옹이가 있으면 옹이 부분으로 해서
쪼개지거나 또는 이제 무게 편차가 일어나거나, 이 라켓은 중요한 것이 이제 균일한 그런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옹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또 볼 바운드가 다르겠죠. 조금 더 단단하게 튀겠죠. 옹이 주변에서는 조금 더 연하게 튀겠고요. 이런 면들이 있어서 이제 중심층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층은 한 개의 판을 쓰거든요. 합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개의 판을 붙이지 않고 대개 중심층은 한 개의 판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뒤틀림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뒤틀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층 내부에 옹이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운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쪼개진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옹이가 없는 소재여야 되고, 그리고 한 개의 판으로서 라켓 전체를 지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습기에 대한 저항성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수하게 갖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제 오동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에서 이제 오동나무를 저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꼭 오동나무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동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오동나무는 넓게 켠 판재가 드물어요. 그래서 오동나무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잘 구분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의 판들을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키리아 판들은 중심층이 한 개의 단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키리아 판들은 몇 개의 판들을 붙여서 만든 것들을 써요. 이것은 제품의 그 특성상 오동나무가 넓은 판재가 나오지 않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렇게 작은 판재들을 붙은 소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 브랜드에 따라서 특주 라켓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아마도 특주 나무들이 특주 라켓들로 해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그 라켓들은 이렇게 붙이지 않은 통판을 가운데 쓰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의 그 대표 선수들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의 대표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쓰는 나무 라켓들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통판을 쓰거나 이렇게 이어붙인 나무를 쓰거나 실제 나무 특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소개할 수 있는 나무가 이제 아요스 나무입니다. 아요스. 근데 아요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오베치라는 이름도 있고 아바치라는 이름도 있고 삼바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나무도 산지에 따라서 색상도 조금씩 다르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유남규 프로ALC하고 프로ALC 플러스하고 또 프로ALC 특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표층 소재가 림바인데 림바 소재가 조금씩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요스 소재도 그 어떤 산지의 나무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소재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요스 나무는 재미있는 게요. 중심층으로도 쓸 수 있고요. 표층으로도 쓸 수 있고 미들 레이어, 그러니까 표층 아래 소재로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요스 나무는 얇게 켜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업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나무들은 얇게 켰을 때 바스러지거나 조각조각 일어나거나 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표층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두께를 가질 때에는 그렇게 손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중심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요스의 경우는 얇게 켜도 그렇게 조각조각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층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층에 써야 되는 나무들은 대부분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요스는 완전히 단단한 건 아니에요. 타구 감각은 상당히 무른데 나무 자체의 내구성은 단단해요. 예를 들면 히노키에 비해서 훨씬 단단합니다. 히노키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히노키가 굉장히 단단하다고들 인식을 하셨어요.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림바 같은 것들이 무르고 히노키는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히노키가 가장 무른 나무입니다. 히노키는 손톱만 닿아도 이렇게 자국이 남고 아주 약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요스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렇게 얇게 컬 수도 있고 또 두껍게 자르기도 편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아요스는 넓은 판재가 많이 나와요. 아까 키리나무는 이제 넓은 판재가 많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중심층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중심층에 쓰이는 중요한 점은,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나이테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테가 없기 때문에 변형이 안 되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동나무도 나이테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아이오스 나무도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없어야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테 방향 때문에 휘는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심층에 쓰여야 돼요. 근데 뭐 나이테가 있는 나무들을 중심층에 쓴다고 해서 문제는 없겠지만은 변형의 문제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는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층으로 넘어갈게요. 표층은 일반적으로 단단한 걸 써야 돼요. 왜 단단하냐면은 거기에 러버를 붙이기 때문에 러버를 붙였다 떼었다 할 때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걸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얇게 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표층나무는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심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넓게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켓의 사이즈만큼 이렇게 라켓이 있으면 이 하나의 사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나무들은 공정상 이렇게 넓게 나오지 않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표층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이오스는요, 표층으로 썼을 때 중요한 점은 굉장히 타구감이 부드럽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받쳐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오스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점으로 받아주는데 그 밑에서 바늘처럼 뒷받침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그 아이오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넥시 5세대 때 점선 면의 개념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 아이오스는 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목재이고요. 전통적으로는 티바에서 이 목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티바에서는 최근에 나온 삼선우프 퓨어 우드 같은 경우도 아이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제가 오타는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바의 4L 시리즈, 4L 그 라켓에도 이제 아이오스를 쓰고 있고, 과거에 많은 브랜드들이 써왔던 소재인데요. 이것은 아이오스가 특별히 좋았다기보다도 워낙 작업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여러 라켓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코토 재질인데요. 코토 재질은 티모블 라켓 시리즈, 예전에 티모블 ALC 라켓 시리즈에서 크게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코토 소재의 표층에 이렇게 그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것이 좋으냐 어쩌냐. 근데 사실 심미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뻐 보이니까요. 그런데 라켓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 물고기 비늘같이 보이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심미적인 면에서 위안이 되고,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플레이상에서의 미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자, 코토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공이 맞을 때 면으로 맞는다기보다는 여전히 점으로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코토 소재는 중요한 점이 이게 자체가 회전이 많은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토 소재를 쓸 때 아이오스는 자체가 회전이 좀 먹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스 소재를 어떻게 쓰든지 표층에 아이오스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회전이 잘 걸려요. 그런데 코토는 조금만 잘못 쓰면 회전이 전혀 없습니다. 엄청 단단하면서 공이 먹먹하고 회전이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토는 뒤층과도 연결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표층의 그 깎는 그런 그 두께도 상당히 예민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라든지 잘 모르는 업체들은요, 코토를 그냥 고급 소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고급 소재니까 그냥 두껍게 써가지고 라켓을 만드는데, 써보면 너무 멍청한 느낌이 나는 그런 블레이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층 소재로는 림바 소재가 되겠습니다. 림바는 원래 스티가에서 전통적으로 써왔던 소재고, 그리고 이제 스티가의 소재로서 소개됐지만 중국 선수들이 이 림바 소재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스티가 소재 라켓들을 중국 선수들이 썼고, 그 중국 선수들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DHS이기 때문에 DHS에서 이 스티가의 구조를 차용을 해서 대표적으로 왕리친 라켓이 바로 이 스티가의 오펜시브 클래식 구조를 차용해서 만든 라켓이죠. 물론 뭐 물을 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림바 소재의 그 밑에 층에는 스프루스 나무를 넣어서 동일한 소재를 쓰고 있는데, 림바 소재는 일단은 표면 소재 전체가 공을 안아주는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회전을 맞는데 굉장히 유리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조금 두껍더라도 그 안아준 소재의 특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림바를 가지고서 만든 라켓들은 실패 확률이 낮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림바 소재를 썼던 게 이제 바토스 라켓인데 바토스는 림바를 좀 두껍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스피어 라켓 같은 경우는 림바 소재를 좀 얇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러한 두께를 달리했을 때도 공의 회전을 주는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재 중에 하나가 림바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만약에 화이트 애쉬라든지 코토를 썼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멍청하게 회전도 안 걸리고 그런 느낌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림바는 그런 우려가 좀 없는 소재입니다. 작업성이 굉장히 좋고요. 얇게 켜기도 좋고 두껍게 만들기도 좋고요. 그런데 두껍게 만들었을 경우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중심층에는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테가 없이 이렇게 재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림바 소재도 사실은 중심층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게의 측면 때문에 림바 소재를 중심층에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으로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림바 소재를 가지고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라켓 전체의 면이 공을 감싸 안아서 넘겨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에 예를 든 코토나 아이오스에 비해서는 아이오스는 조금 부드러우면서 점으로 받아주고 코토는 딱딱하면서 점으로 받아준다고 치면 림바는 전체적으로 면으로 받아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회전을 만들어주는 좋은 소재로 알려져 있죠. 길이상 더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고요. 나머지 소재들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